애니어그램 코칭맘이라는 책과 그 밖에 애니어그램 관련 책을 여러 권 출간하신 애니어그램 전문가, 애니어그램 코치, 그리고 애니어그램 상담소 소장,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또 애니어그램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또 양성하고 또 코치들을 키우는 그런 일도 하시는 우리 김진희 작가님을 모셨어요.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강사이면서 상담가이면서 코치입니다. 김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마음성장학교와의 인연, 또 저와의 인연이 아주 우리가 깊잖아요. 되게 오래됐죠? 네, 오래됐어요. 네. 그죠. 우리가 2016년? 2016년이 아니라 2015년도 아닌가요? 2015년. 15년, 우리가 2015년도에. 예. 우리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예. 만났네요. 네. 자, 작가님, 그 마음성장학교와의 인연에 대해서 또 마음성장학교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마음성장학교 대표님이시고 또 김은미 작가님을 책을 쓰는 계기로 해서 책 쓰기 이제 그런 클럽에서 만나게 돼서 그동안 만나면서 서로의 어떤 성장,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서로의 성장을 이제 도왔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왔는데, 사실 마음성장학교 그 이전에 김은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제가 더 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은미 작가님을 통해서 제가 알아차리고 깨달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는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이제 세상에 좋은 사랑을 펼치는 리더들한테 마음 성장이 되고 또 의식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음성장학교는 이렇게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걸 정말 자신의 성장만큼이나 기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성장, 의식성장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 집단지성,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모임 안에서 더 큰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연구위원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점점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모이면서 더 좋은 그 에너지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우리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성격 분석이라든지 사람들을 어떤 도구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의 여러 가지 교육관이나 저의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어그램 전문가이시고 그 애니어그램으로 이제 성격 분석이나 이런 도구들을 만들고 개발하신 우리 김진희 작가님을 오늘 초대한 데는 또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네. 자,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가 어떤 도구이길래 제가 이거는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오늘 또 강의는 아니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 얘기 참고하시고 또 우리 작가님의 책이 굉장히 여러 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진희 애니어그램 책 이렇게 애니어그램 코칭맘 검색하셔서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시면 또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나중에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애니어그램이 뭐야 이러는 사람이 여전히 있겠죠, 항상. 네, 그죠?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애니어그램이 뭐다라고 어떻게 소개하세요? 한마디로 애니어그램은 그냥 도구예요, 도구.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좀 지도가 있으면은 편하게 쉽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도구 같은 그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도구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애니어그램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거를 공부해야겠다. 이거를 내가 석사까지 가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 그러려면 이제 제 어떤 삶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오랫동안 학원 관련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술 학원, 그다음에 영어 학원,
수학학원. 한 횟수로는 한 18년 정도 이렇게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던 일을 접고 제가 하나 그 사업을 하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갤러리라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됐어요. 18년 동안 학원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갤러리, 네. 네, 미술품을 네, 판매하는 갤러리. 네, 갤러리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이제 작가 이제 화가도 섭외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했던 거를 가지고 양평에다가 작업실 같은 거를 줬는데 좀 부족한 돈을 조금 융통해서 좀 벌리다가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갖고 그 사업이 안 돼서 제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살고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마음 공부를.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를 한 번도 보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저라는 사람을. 그래서 마음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한 3년 정도 마음 공부를 시작하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저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세상에 나가볼까 하고 이제 나가려면 다시 배워야 돼서 다시 이제 배움의 길을 했는데 거기서 애니어그램 강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애니어그램 강사를 만나게 돼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확 필이 꽂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스승님께서 항상 늘 그러셨거든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습과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오케이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 많은 것 중에 도대체 뭐야, 알기는 아는데 어떤 거야. 그러던 차에 애니어그램의 핵심이 잘못 생각해서 하나에 붙드는 집착이다 라는 키워드를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렸던 거죠.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등록을 하게 되고 애니어그램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과정도 하게 되고 계속 배우게 된 거죠.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그 집착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이 스승님이라고 모시는 분에게서도 듣고 또 그 강사를 통해서도 집착을 내려놓아라 라고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배우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어요? 애니어그램을 배우게 되면은 내가 뭐에 집착을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해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는 너무나 큰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모르면 없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외부 거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걸 붙들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붙드는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이렇게 이미 있는 게 많은 건데 내가 또 없다고 몰라서 잘못 생각을 해서 저 바깥에 있는 거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착이 있다는 거를 아는 것이 결국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에 휘둘려 갖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착을 안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으로 오게 되죠. 그럼 내가 왜 이럴지 보니까 바깥에 있던 걸 붙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차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이해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내려놓는다는 건 사라져서 없어진다기보다는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다.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 우리 작가님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집착이 있구나라고 발견하신 게 혹시 있으세요? 많으시겠죠? 많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니고 전체 이미 있는 많은 것들을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뿐만 아니고 이것도 붙들고 있고 저것도 붙들고 인정도 받고 싶고 잘 살고도 싶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중에 특히 하나가 더 왠지 찌질하면 안 될 것 같다. 조금 강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조금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움을 통해서 내가 이랬었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하나씩 알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이거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내 집착, 내가 이런 걸 붙들고 있었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고 웃으면서 발견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동안의 삶이 그렇게 뭔가를 찾아서 쫓아갔고 도대체 왜 이러지 하면서 늘 화나고 짜증나고 헛헛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힘이 있잖아요.
저도 왜냐하면은 너무 죽을 것 같았는데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다. 내가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이루고 살고 싶은 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휘둘리면서 힘들게 살고 싶은 게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네.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휘둘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배우면서 이 배움의 단계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저가 이제 근기가 세워야 된다 그러는 거죠. 저는 수행 그 3년 동안 마음 공부할 때 호흡 수행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몸으로. 그래서 호흡 수행을 하면서 근기에 세우면서 아 내가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조금씩 변하고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애니어그램 만나고 또 바로 이거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피리 꽂자고 바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 강사님한테 제가 5만 원 교육비를 줬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원래 네. 원래 교육비가 없는 건데? 아니요. 그게 어떤 게냐면은 그 강사가 어느 서초 여성회관에서 네. 애니어그램 강좌를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듣겠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접수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성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러면서 그 끝나고 가다가 그 강사님한테 이제 그 교육비가 5만 원에서 그런 기간에 쌌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얘기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육비를 5만 원 줬는데 그 강사님이 그러는 거야. 안 받으면 왠지 안 될 것 같더라도 그리고 받아갖고 자기가 접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애니어그램을 시작을 해서 미친 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 마음 공부할 때도 3년간에 제가 사실 사찰에서 했거든요. 제가 사찰에서 3년간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 빠진 이유는 그러니까 휴가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으로 이렇게 전 이제 가정이 있었으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호흡 수행, 죽비, 지압, 침술, 그 다음에 이제 팔 괴풀이 이런 거 다 이렇게 배우면서 저를 이제 조금씩 알아챘었죠. 그런데도 뭔가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니어그램 배우면서 저는 비밀의 열쇠가 풀린 것처럼 어머 이랬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뭐 약간의 파렴치함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2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다고.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더 박사까지도 하고 나니까 그 애니어그램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와, 네, 그래요. 자, 뭔가를 발견하고 이렇게 또 자기를 알아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내가 배워야겠다. 또 배움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 공개 강좌에서 내가 그거 꼭 듣겠으니 접수한다 하고 먼저 돈을 내고 오신 게 와,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늘 우리 선생님들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그거 열려요 안 열려요 언제 열려요 맨날 이래요. 열리면 돈을 보낼게요 이러는데 안 열리죠. 그러면 그죠? 그분이 등록을 해야 그때부터 사람들의 기운이 모이고 저도 누가 신청을 했네 이래서 저는 막 신청을 하기 위해서 먼저 뛰지 않고 누가 한 사람이 저 배우고 싶어요 이러면 그때 하거든요. 아마 그 강사님도 그 5만 원을 딱 받고 이 강좌가 꼭 열리게 준비해야겠다. 이분을 위해 꼭 그 강의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우주가 내 편인 건가요? 우주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주는 내 편이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의도를 가지고 뭔가 우주가 내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창조하셔야 돼요. 5만 원을 딱 내고 내가 이거 꼭 배울 테니까 강좌를 꼭 열어라 이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맞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네.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아니까 그쵸.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한 사람이 오면 이 한 사람을 워크숍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워크숍 하는데 같이 하실라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게 한 사람의 깨어나고자 하는 한 존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작가님하고 저하고도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김은미 작가님을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항상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걸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의식, 뭐 이렇게 평가는 아니지만 그거 느낌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김은미 작가님 만나면은 한마디 들으면은 제가 항상 제 거가 되고 더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음성장학교에 오시는 분들, 아마 다른 분들, 아마, 누구라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김은미 작가님, 김은미 대표님을 아주 높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신다기보다도 마음속에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 또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맞아요. 네. 먼 길 오셨어요. 네. 먼 길. 제가 달려와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노원구 북부 여성발전센터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간혹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강의를 갈 일 있으면 꼭 우리 작가님 그 동네 사시니까 이제 전화해갖고 만나고 또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마음에 많이 이렇게 좀 이제 지치고 이러면 또 우리 작가님 만나서 이렇게 수다 타임을 또 가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충전되고 이러는 게 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주도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셨네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을 써준 인생우르츠님도 삶의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부류예요. 맞아요. 우리도 반갑습니다. 저도 힘들었을 때 공부해야겠다. 내가 왜 이랬는지 내가 알고야 말겠다. 그래서 이걸 알아서 또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인생우르츠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당신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붙고 뭔가 하면은 알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아무나 그 길을 또 도전해서 가지는 않잖아요. 아마 그러기는 해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그럴 때는 내가 왜 그러지 하면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그렇죠, 믿거든요. 스스로 알고자 하고 또 자기하고 정말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죠. 네, 맞아요. 애니어그램 코칭맘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또 엄마가 먼저 알아야 할 애니어그램 이 제목 맞죠? 네. 이 두 권의 책에서도 보면 애니어그램을 이제 성격 유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성격 유형별로 아이들의 특징이라든지 엄마들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가 왜 성격을 알아야 하나요? 이제 뭐 성격이라는 거는 그 한 사람들이 다 드러내는 생각, 감정, 행동의 총합체가 성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생긴 모습도 다 다르듯이 이 생각이나 감정, 행동 패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격을 알게 되면은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다음에 이런 성격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애니어그램은 뭐 많은 분들이 뭐 검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검사지는 그냥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검사지에 목을 매지는 않거든요. 근데 검사지는 나를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요만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검사지를 통해서 나를 아는데 요만큼인데 사실은 애니어그램을 하다 보면은 검사지보다는 내가 왜 그렇지? 내가 생각을 하고 나를 보고 나를 관찰하고 내가 이렇구나라고 알아가고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검사지는 그냥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느 부분 검사지 한 번 정도는 하지만은 그렇게 뭐 거기에 목을 매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격을 알게 되면은 성격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애니어그램에서는 크게 9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이해를 하면 조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하기 좋고 또 상대를 이해할 수 좋거든요. 그래서 성격을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게 중요하게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내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아이가 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아이의 행동 패턴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의 행동에 맞게끔 우리가 코칭을 해줄 수 있고 엄마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나를 알고 자녀를 아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여기 뭐 써주신 게 있어서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인생우르츠님, 네.
9가지 유형이 궁금해요. 네, 9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뭐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네. 이제 크게 분리가 아니고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9가지로 해서 구분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1번, 2번 번호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1번 사람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완벽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지녔다.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하나 얘기하면은 이제 그게 1번 타입의 그 대표적인 성향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조금 사랑을 베푼다 그러는 거죠. 친절을 베푸고 그다음에 도와야 되고 도움을 주고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2번. 3번은 이제 굉장히 결과 중심, 목표 중심, 그다음에 성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4번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 특별한 사람. 그다음에 나만의 그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려는 사람이고 4번이고 5번은 이 세상에 뭔가를 알아야 된다. 지식을 쌓아야 된다라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6번 타입은 뭐든지 안전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7번은 인생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사람 8번은 힘있고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람 9번은 갈등 없이 평화롭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9가지로 구분해서 대표적인 특징들을 나눠서 이제 9가지로 이해해요. 근데 이거는 한 부분이죠. 더 들어가면 무수히 많은 그 성격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네. 와, 네. 참고가 많이 되셨죠. 네. 그런데 또 의문이 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나는 어떨 땐 이런데, 어떨 땐 이렇고, 또 어떨 땐 이런데, 와, 이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나눌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쪽에 머리 부분, 이쪽에는 가슴 부분, 이쪽엔 팔다리 부분 이렇게 좀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애니어그램도 9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다 내재돼 있어요. 나한테 더 내재돼 있는데 하나를 더 특별하게 더 드러낸다. 더 선호한다.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게 바로 그래서 자신의 주 유형이에요. 그래서 주 유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내재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성향 특성이 있는데 특별하게 더 예민하다든가 특별하게 더 느린 성향을 보인다든가 특별하게 더 완벽하게 맨날 쓸고 딸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더 특별하게 더 두려지는 유형을 주 유형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음성장학교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함께 일할 협력 코치들을 지금 많이 뽑으려고 네. 계속 지금 그 상상을 머릿속에 하고 있어요. 협력 코치를 이렇게 뽑고 이렇게 이제 막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할 때 이런 어떤 성격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도움을 주신다면 마음성장학교에는 어떤 유형이 지금 필요해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네. 그거를 해요. 어떤 거냐면은 연애 코칭 상담을 하면은 네. 우리하고 맞아요. 궁합이 맞아요. 천생연분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딱 얘기하면은 네. 어떤 게 천생연분인지 아세요? 그래요. 저는 모르면 왼수고요. 알면 천생연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네. 예. 알게 되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좀 나누는데 골고루 있어야 돼요. 조화롭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쏠리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골고루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everybody. 그럼요. 네, 우리는 네. 어떤 사람이야죠. 뭐 필요 없는 사람, 더 필요한 사람 그렇죠, 이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다 사랑을 나눠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 마음성장학교에서는 그만큼 다 아우르지 않나요?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성격 유형 이거래서 그리고 또 그런 일 하시잖아요. 왜 기업이나 이럴 때 사람들 이렇게 직원 뽑을 때 그런 컨설팅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그거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좀 조용한 사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이제 우리가 그 사고 크게 이제 또
9가지로 나누지만 또 3가지로 또 구분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또. 네. 그러고 나서 한 가지로 통으로 한 가지로 이해하고 또 3가지로 조금 나눌 수 있고 그다음 더 좀 구분해서 9가지로 나누고 더 심하면 27가지로 또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3가지로 나눈다면 우리는 생각 에너지를 많이 네. 쓰는 사람, 감정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 네. 행동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내가 만약에 생각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감정 에너지하고 행동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더 필요하겠죠. 그쵸. 아무래도 효과적이겠죠. 조화로우려면은. 그리고 내가 조금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좀 한 발 뒤 밀쳐서 네.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더 보완이 되겠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약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업무 그 특성에 맞는 그 있어요. 사람이 이제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있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마음성장학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교육을 각계각층의 교육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협력 코치나 파트너 코치를 뽑을 때 되게 다르시거든요, 성향들이. 너무나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서 오는 조화가 이제 필요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저기 코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네. 코칭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될까요? 마음성장학교 컨설팅. 네. 컨설팅 해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컨설팅을 공짜로.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인생의 2막을 살고 있는 이제 45세에서 55세는 2막을 막 준비하면서 정말 또 다른 열정을 불태우는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쵸? 제 생각을 해도 그렇거든요. 그죠? 아이들을 어느 정도 양육시키고 45세에서 55세를 지금 이제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고 있는 젊은 엄마들, 30대 엄마들은 30대, 40대 초반의 엄마들은 45세에서 55세면 이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육아가 힘드니까.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다 크고 45세에서 55세가 되면 다시 봄을 맞이한 듯한 에너지가 또 우리한테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애니어그램은 또 어떤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애니어그램을 도구를 통해서 나를 아는 거거든요. 나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그래서 애니어그램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배우는 저한테 오시는 분이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번 뭐 네. 이러시지 대부분 중년 이후에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막 이제 뭐 삶에 바쁘게 지내왔다 그러면은 그 나이쯤 되면은 뭔가 이게 뭐지 하고 뭔가 헛헛함이 올라오고요. 뭔가 이런 뭐지? 이게 뭐지? 나는 이게 뭐지? 이게 내 삶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찾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럴 때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어떤 도구를 만나게 되면은 정말 나를 만날 수가 있는데, 애니어그램에서는 제가 항상 2가지를 얘기해요. 겉으로 보이는 애니어그램, 보이는 거, 누가 어떠고 저떠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드러내는 것들을 당연히 배우지만 그 한 가지만 배우면은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 그 이면에 본질까지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타고난 본성들, 진짜 나를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 성격이 에고가 생기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나, 타고난 나, 정말 타고난 진짜 선함, 완전함, 충만함, 사랑으로 꽉 차 있는 나가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순간에 이 외부의 것만 쫓게 되면은 거기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성격이거든요. 그 껍데기에 나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진짜 나를 찾아간다는 얘기죠. 아, 내가 이미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없다고, 내가 몰라서 이랬구나 하면서 이걸 알게 되면은 진짜 나를 더 바깥으로 사랑을 펼칠 수 있게끔 2개가 교차가 되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사실적인 나, 현실의 나가 교차가 돼갖고 조화롭게 해서 진짜 나로 사는 거죠. 행복하게. 네. 자, 얘기를 할 때 제가 웃었죠. 제가 왜 웃었을까요? 좋아서? 네, 좋아서.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진짜 그 내가 그런 어떤 경험을,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우리 작가님이 그런 어떤 여정 속에서 그 내가 생각했던 그 현실의 나와 진짜 본연의 나를 만났던 어떤 지점들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전해져가지고 네, 웃었어요. 제가 작가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항상 이제 그러니까 만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면은 뭘 얻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뭘 그래서 만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사실 뭐 작가님이 저보다 나이는 어려요. 근데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이 의식성장하고 어떤 스승이 된다든가 이런 건 나이하고 상관없는데 항상 저한테 저가 빡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본질 체험을 한다라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또 살면서도 많이 하지만은 그래서 작가님이 저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우리 마음성장학교까지 전해져서 저는 이제 마음성장학교가 잘 되고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다 잘 될 거라는 거. 왜냐하면은 진짜 나를 알고 있고 그 나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야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교차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잘 될 거고 네. 또 그렇게 되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알아. 내가 그거 경험했거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반짝 전해져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웃었습니다. 네. 네. 호흡 수행과 또 절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명상법, 알아차림의 방법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보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학문을 통해서 애니어그램이라는 학문을 또 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문가 수준으로 이제 사람들을 분석하고 또 상담하는 그런 일도 또 하시고, 그리고 또 책을 또 막 4권? 애니어그램 관련 책만 4권이신가요? 이제 엄마가 뭔지 알아야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 코칭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어그램 인생극장은 공조로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니어그램 코칭 카드, 코칭 카드하고 애니어그램 본능 카드 그것도 그 공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답게 살고 싶은 나의 욕망 이야기, 제 논문 그럼 주제가 이제 그 욕망이거든요. 이후에 이제 애니어그램 이후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렇죠. 다양한 인문학 속에서 인간의 어떤 성장을 또 공부하시고, 제목이 뭐야 조금 전에? 나답게 살고 싶은 나의 욕망 이야기. 나의 욕망 이야기, 나의 욕망 이야기, 네. 나답게 살고 싶은 나의 욕망 이야기. 이렇게 지금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인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것이 사람의 성장이다라고 알게 되셨을까요? 어디까지라고 정한다라는 그것도 보이는 거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네. 현실에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질문이 없어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지금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구나 알아채는 것만도 순간의 당시 성공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렇죠. 성공이거든요.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성공하게끔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면 돼요.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네. 저는 더 큰 지금 성공,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공이 성공, 네. 계속 이어지면 계속 성공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왜냐하면은 지금 그래도 자꾸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네. 놓치거든요. 그럴 때 얼른 또 알아차리면 돼요. 네. 또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죽을 그런 때까지. 제가 한 질문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질문이라서 어떻게? 제가 대신한 거예요. 아.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돼야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나 이런 거.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근데 그 말이 답이시잖아요. 지금 그때 그 순간순간에 그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성공 경험을 이제 하는 거. 그러면서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편하고 행복해. 그러면 그게 성장이고 그게 네. 나답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좋고 내일도 좋고 네. 내일도 좋고 계속 좋고 모레도 좋고 그러면 그러거든요. 네. 근데 안 좋으면은 바로 신호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좋아라고 말할 수 있게, 내 얼굴이 좋아라고 말하고 있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안 좋을 때는 왜 안 좋지 생각하면 아, 내가 이랬구나. 아 맞아, 좋은데 또 이렇게 휘둘리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밖에 어떻게 없어요. 하면 좋아지지? 이렇게 해서 또 좋아지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음, 걔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지? 짜증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치지 말고, 내치지 말고. 네. 그게 갑자기 벌렁벌렁하지? 내가 왜 그러지? 하고 걔를 보면 돼요. 걔. 그 애. 그러게. 그 아이를 보면은 내치거나 누르거나 버리거나 뭐 하지 말고 걔를 가만히 보면 돼요. 근데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았거든요. 네. 걔를 보면 돼요. 자, 우리 작가님은 우리 선생님들보다 이제 그 공부를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사나 작가나 또 상담센터나 이런 것도 먼저 시작하셨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이 일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으신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다른 거와 다르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네. 나눈다라는 얘기는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몸이 움직이고 말할 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나이가 먹어도 할머니가 됐어도 할머니로서의 또 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은 전하는 게 이제 조금 나이 먹은 사람 상대해서 같이 동년배로 같이 이야기 나눠도 또 괜찮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586세대,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세대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또 거기에 맞춰 좀 돼 있는 네, 거고. 586세대.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내 몸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가 안 오면은, 네. 치매가 오면 못 하겠죠. 그렇죠. 네, 정신이 온전할 때까지. 아니, 그래도, 근데 깨어 있으면 정신도 잘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그냥 내가 치매 걸렸어도 그냥 웃음으로 띄워줘도 그게 사랑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잘 보살피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치매가 일단 안 올 것 같고, 치매가 오더라도 예쁜 치매. 치매가 두 가지더라고요. 예쁜 치매, 미운 치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쁜 치매들은 그렇게 웃으면서 아기가 되셔가지고 가족들을 또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요.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 예쁜 치매 걸린 할머니 하나 올린 적 있는데 혹시 보셨나? 앵무새하고 얘기하는 할머니 영상이 하나 있어요. 마음성장학교 유튜브 영상 중에. 예쁜 치매에 걸리면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 이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 성장을 돕는 그런 코치로서의 삶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해지네요. 네. 뭐 이제 멋지시네요. 상황이 되면 어느 자리에서든 네. 제가 뭐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뭐 제가 어느 순간 뭐 그래요. 음식점에서 있을 수도 있는 파이팅.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돈이 지불되든 지불되지 않든 그냥 내가 어떤 존재로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뭐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쓰지 않더라도 네, 상담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그냥 있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희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죠. 가족이나 뭐 내가 속한 크고 작은 동네 마을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멋진 거죠. 우리 100세 산대인데 100세에 대해서 할머니들끼리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 자체로도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되게 좋은 롤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 김영석 그 100세 네. 선생님도 그렇고 또 이어령 작가님도 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저술활동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고 하면서 어른의 그 몫이 무엇인지,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또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계속 저술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베푸시고 그럼 좋겠어요.
다짐 아닌 다짐을 스스로 또 오늘 지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또 그럴까 말까 하던 것이 또 더 명확하게 우리 안에 그 이렇게 뿌리 내리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작가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에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싶으신지 이제 홍보 시간? 홍보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뭐 조그만 변화만큼씩 조금씩 성장.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 과정에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애니어그램을 전하잖아요. 전하면은 같이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이제 사람들과 같이 해서 그 애니어그램 제가 좋았던 거, 그것도 배우신 분들이 또 강의 활동하고 상담 활동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제가 그 자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반 이상 있습니다. 네, 후배 양성. 그럼요. 예. 그거를 해야지만 또 저 할 일도 그것도 저가 또 사랑을 베푸는 일이고 제 어떤 포지션 중에 또 한 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강의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를 배워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아요. 활동하시는 분도 뭐 기업에서 강의하시는 분 꼭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거하고 접목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더 많이 같이 이제 키워서 함께 그걸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뭐를? 저도 애니어그램을 전하고 네, 애니어그램 전하세요 지금 이제. 전하고 네. 그다음에 또 그런 분 전문가들을 또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런 분들도 계속 있고 네. 앞으로도 더 하고 싶고. 네. 이제 전문가 양성, 후배 네. 양성, 강사나 상담사나 네. 이제 애니어그램을 자신의 뭐 삶의 도구로 또 그렇죠. 자기 성찰의 도구나 또 네. 강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강사 과정, 저는 3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 과정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상담사. 카드를 네. 개발하셔서 또 카드를 활용하는 교육 이런 것들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은 또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고 홈페이지도 있으시고 하니까 김진희 애니어그램 네, 그렇게 맞습니다. 치면 딱 나오죠. 네, 네. 김진희 애니어그램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제가 또 이거 끝난 다음에 링크를 하나 이렇게 걸어드릴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은 강의를 듣느라고 폭 빠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네, 1번 유형, 엄마와 8번 유형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실은 네. 1번 1타입하고 8타입은요. 네. 그 공통적으로 갖는 욕구가 같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제대로 올바르게 하고 싶다고요. 선하고 올바르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 아이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너도 좀 뭐가 묻어도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완벽하게 하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8번 타입의 아이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는 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서 같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힘이 막상막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아이는 이제 커가는 아이예요. 점점 정말 그러니까 바른 아이로 성장하여 가는 아이고 나는 이미 엄마고 내 사랑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한번 보는 거거든요. 과연 내가 이 아이한테 이 자라나는 새싹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 내 스타일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아이의 성향을 타고난 기질이라고 그러죠. 이걸 있는 대로 인정해주고 할 것인가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알면은 내 마음대로 엄마대로 내 뜻대로 너도 제대로 해 완벽하게 해야 되고 싶지만은 아이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 성향은 다르거든요. 아이가 중요하시게 있는데 그럼 결국은 늘 우리가 자존감 얘기하고 존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또 이렇게 또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집착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정심?
이제 제대로 나를 내가 또 이랬구나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이를 보게 되면은 너는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를 알게 되면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일단 한번 경청을 하게 되고 존재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여기서 엄마가 까내 뭉기면 아이 자존심 박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 하면서 그 아이를 있는 대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누가 해줘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어머님은 이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선택은 이제 네. 그럼 답이 나왔죠. 너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추가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8번 아이가 8번 아이가 잔소리 좀 그만하래요. 딱 맞는 말이네요, 그죠? 네. 지금 설명을 들으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엄마의 소리가 잔소리죠, 아이한테는. 네, 잔소리 대마왕이 1번 타입하고 6번 타입입니다. 근데 잔소리의 그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1번은 달라요? 네. 너 틀렸어, 잘못했어, 고쳐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못됐어, 고쳐. 이렇게 하는 잔소리고 6번은 너 그러다 걱정하는 잔소리.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러다 공부 못하면 어떡하냐. 너 혼나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잔소리. 그래서 그 애니어그램 하다 보면은 드러나는 그 잔소리는 똑같은데 동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동기가 다르면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네. 알면은.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은 왜 그런지 이유를 알면은 네. 바꿀 수가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1번 엄마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네. 이제 저 엄마가 정말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게 정리해서 정말 꼭 집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번 조언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는 이미 우리 본 존재는 우리 보이지 않는 존재는 그러지만 있잖아요. 이미 선하고 올바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없다고 그래서 이미 내가 행동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겉에 있는 행동이나 이런 것만 보고 틀려서 잘못해서 했다라는 걸 알아차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있는데 또 보이는 거로만 뭐든지 판단하는구나라는 걸 있어갖고 그 판단하는 나를 알아차리면 결국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되면 변화가 옵니다. 네. 자, 그럼 네, 이제 써주셨어요, 이렇게. 네. 너는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네, 네, 맞아요, 우리 선생님. 네, 너는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고 엄마는 나는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나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달라요. 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너 틀렸어가 아니라 네. 나하고 너하고는 중요하게 하는 다르다. 선호가 다르니까. 자, 이제 우리 한 5분 정도 4분 남았는데요. 아까 오늘, 날개라고 얘기하셨죠. 날개 이야기 짧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날개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9가지 다 있으니까 9가지 에너지를 다 써요. 다 써요. 그러냐 다 써요.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에너지를 더 쓰는 걸 날개라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8번 유형이면은 9번 옆에 있는 번호가 9번이군요. 9번 날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날개가 7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7번도 쓰고 그 다음에 9번도 쓰는 거예요. 요걸 날개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유형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번호만 쓰는 게 아니라 9가지를 골고루 쓰는데 하나를 더 쓴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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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알게 되셨나요? 호기심이 많이 자극되셨죠?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어떤 경험이 되셨는지 경험 한번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도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쓰실 동안 잠깐 얘기할게요. 오늘 이제 우리 김주희 작가님의 이야기, 우리 작가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무언가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었을 때 내가 배워야겠다. 내가 공부해서 길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 속에 계속 공부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돈과 이 모든 걸 다 투자하면서 그냥 계속 앞으로 걸어가신 그 시간이 정말 10년이 지금 넘은 거죠. 10년 넘었죠. 이렇게 이제 계속 걸어오셨어요. 자, 그러한 여정이 결국에는 자기가 이전과는 그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다른 마음밭에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물론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뭐가 다르냐 똑같다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졌구나. 내가 예전에는 요만큼 이해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걸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역시 어려운 순간에 계속 공부를 선택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뭘 배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저도 10년 넘게 이렇게 걸어왔는데 우리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 마음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 또 삶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 있어요.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작가님이 한마디 용기를 낼 수 있는 말, 또 계속 공부할 수 있게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후배 엄마들에게 저는 전하는 말. 알면 된다라는 거죠. 알면 된다. 그러니까 알게 되면은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알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는 못 살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면 돼요. 도구는 어떤 거를 배우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거를 배우든. 내가 그림책도 하나의 도구잖아. 나를 알기 위한 도구고, 애니어그램도 도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다 도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 때는 그냥 일단 한번 배워보세요. 배워봐서 나에 대해서 요만큼 알게 되면 기뻐요. 그래서 알면은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즐거워요. 내가 나답게 내 생긴 대로 살면은 즐겁습니다. 시작은 알입니다. 네. 와, 네. 여러분, 모르는 데에서 모든 불행이 오죠? 상자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개인 코칭을 하다 보면은 상자 밖으로 머리만 조금만 내밀어도 정말 생각이 달라질 텐데 그 상자 안에서 원망과 비난과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들을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생각의 틀, 내가 들어가 있는 상자, 그 상자의 뚜껑을 누군가 열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끔은 우리가 뭐든지 혼자서 해야 되고 내면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내 안에 답이 있고 하지만 누군가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아는 것도 참 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지.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은 소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눈, 또 어떤 책을 읽고 그걸 정말 이 책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걸 아는 지혜, 이런 게 너무 필요한 시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어떤 상자 속에 내가 열려있는 삶을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어떤 하나의 부분에서는 꼭 묶여가지고 집착, 오늘 우리 시작이 집착이었죠? 특히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우리 집착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했죠. 예.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어떤 거, 그게 이제 제가 표현한 상자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인데, 그렇죠. 그 집착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알므로 나아가는 거, 알므로 나가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님을 아는 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거. 네, 그걸로 가는 길이라는 거를 오늘 이제 마무리로 짓겠습니다. 자, 꼭 찾아서 들어가 보겠다네요. 블로그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요. 네. 그게 뭐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배울 때 네. 겉에 있는 외향적인 거를 배우는 데 대해서 가게 되면은 네. 그거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진짜 마음을 하고 본질을 배우는 본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곳에서 배워야지만 더 성장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제가 마음성장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오늘 네. 점심 정말 맛있는 걸 왜냐하면은 겉에 있는 거를 배우는 거는 금상 얻는 것 같지만 네. 그거는 사상 누각이거든요. 맞아요. 한정이 있어요. 네. 끝이
끝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 내면은 영원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나가서 진짜 나답게 사는 거죠. 맞아요. 저는 나답게 네. 생긴 대로. 이게 생긴 저는 대로. 나답게 나답게 생긴 생긴 대로. 대로. 자, 한 주 동안 여러분 계신 곳에서 나답게 생긴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또 우리 마음성장학교의 다양한 여정에서 또 배워요. 자, 우리 연구위원님들 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새롭게 함께 해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